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통풍이 무서운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탄소 문명의 저자 사토 겐타로는 과거 요산이 천재 물질로 각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요산이 체내에 많이 축적된 인물들 중에는 인류의 역사를 좌지우지한 정치가, 화려한 문화를 꽃피운 예술가 등이 많았는데, 과연 요산과 천재는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통풍은 요산이라는 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과도하게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일으킨 바람을 맞아도 아플 정도라고 하여 통풍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통풍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 통증이 얼마나 아픈지 상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니까요. 통풍은 요산의 과다 축적으로 발생합니다. 요산은 우리가 먹는 여러 음식이 소화되어 최종적으로 대사된 후 나오는 물질입니다. 보통 혈액 내에 녹아 있다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통풍 환자는 혈액 내 요산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처럼 과다 축적된 요산은 결정체로 변하고, 이 요산 결정체가 관절 내에 침착하여 염증을 유발합니다. 통풍의 진행은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입니다. 이 상태는 아무런 증상이 없고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만 7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당연히 혈액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2단계는 급성 통풍성 관절염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물론 통증과 붓기가 가라앉으며 잘 관리하면 더 이상 발작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3단계는 간헐기 통풍이라고 해서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면 간혹 통풍이 나타나기도 하는 상태입니다. 보통 이 3단계에서 통풍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단계는 만성 결정성 통풍입니다. 요산 수치가 높은 채로 10년 이상 지속되면 발 변형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만성 통풍 발작이 나타납니다. 통풍은 주로 발에 많이 생깁니다. 엄지발가락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발등, 발목, 무릎에 대부분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반신에 집중되어 통풍이 나타나는 이유는 요산이 중력에 의해 발 쪽에 쌓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액체 상태의 요산이 고체 상태의 요산염 나트륨으로 변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체온이 낮을 경우 이러한 변화가 더 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심장에서 멀면 멀수록 체온이 낮아지므로 주로 발에 요산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성 통풍이 더 위험한 이유는 바로 골밀환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골밀환이란 뼈가 녹는 증상입니다. 만성 통풍이 지속되면 뼈가 녹거나 부서지기 쉬우며 관절의 변형을 가져와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통풍은 더 이상 중년, 노년의 병이 아닙니다. 가공식품과 운동 부족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찾아오는 질병의 하나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며 요산 수치를 유기하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해마다 20, 30대 젊은 사람들의 통풍 발병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류, 과당, 가공식품 섭취와 과식으로 인한 비만,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 통풍은 좋은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부유층의 병으로 간주되기도 했지만, 요즘은 식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통풍을 관리하려면 우선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물은 요산을 잘 녹입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면 체내 요산이 소변으로 쉽게 배출됩니다. 통풍 발작의 원인인 요산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는 30%를 흡수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 70%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비만인 사람은 무조건 살을 빼야 요산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살이 찌면 요산 수치가 올라가고 통풍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통풍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사망률이 1.3배에서 1.7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비만, 운동 부족 등이 요산 수치는 물론 콜레스테롤과 고지혈, 당뇨, 신장병, 뇌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즉, 통풍은 여러 합병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사춘기부터 폐경기까지 분비되는데, 이 에스트로겐은 강력한 요산 배설 촉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통풍 환자가 적은 것입니다.
하지만 완경기 이후의 여성에게는 통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단백, 고칼로리식에는 통풍성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요산을 발생시키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름진 육류와 술, 담배, 과당은 통풍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특히 치맥을 즐기고 내장 부위와 등푸른 생선, 고기 국물을 안주 삼아 술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식단 조절과 생활습관 개선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통풍 환자는 솔직히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하실 만도 합니다. 두부, 사과, 바나나, 체리, 브로콜리, 파프리카, 신선한 채소를 즐겨 먹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통풍 발작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들은 쉽게 먹는 것, 마실 것을 포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니까요. 가급적 붉은색 육류 대신 연어와 같은 생선과 닭 가슴살, 계란 등을 섭취하면 단백질 보충에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식입니다. 과식하면 우리 몸이 소화에 부담을 느끼고 지방으로 쌓이고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염증을 일으키니까요. 또 매일 저녁 6시 이후부터 다음날 10시까지 16시간 간헐적 단식도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1, 2년에 한 번은 통풍성 염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12월 겨울철에 나타나는데요. 겨울철 운동이 부족해지고 식습관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감기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질 때, 또는 안 마시던 술을 지나치게 마시고 튀김과 육류를 많이 먹었을 때 무릎이나 발목에 통풍성 염증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먹으면 쉽게 가라앉기 때문에 아직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통풍이 가져올 여러 합병증을 생각하면 다시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통풍은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족 중 통풍 환자가 있다면 더욱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통풍은 나의 건강도 해치고 아프게도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도 힘들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니까요. 적게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2025년은 통풍 없는 건강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